오늘 어쨌든 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들어오셨고요. 초코 크루아상님께서도 20분 동안 흑전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다. 오, 축하드려요. 말씀하셨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서 2,472, 코스닥이 1.8% 올라서 711. 요렇게 진행이 돼서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스닥이 3% 빠지고 필반이 4%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74%밖에 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좀 시작에 저도 시초가 좀 플러스로 시작해서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이랑 관세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이제 이전보다는 어쨌든 더 강하게 하기 어렵다라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퍼져나갔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삼성하이닉스가 잘 버텨주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주도주들 격으로 움직이는 뭐 방산 오늘 되게 좋았고, 뭐 변압기, 조선, 일단 요 세 개 조방변 다 좋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이슈들 붙어서 뭔가 수급이 붙을 만한 뭐 태양광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빵빵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올라간 산업군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한한령 해지 또 기대감으로 해서 화장품, 뭐 엔터 이런 쪽도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많고, 거기다 정책주도 막 빵빵하고 하니까 약간 이런 대선도 있고 하니까 뭐 플러스 알파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급은 여전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 장세가 잘 나올 수 있는 좀 특이한 시장이었다. 거기다 장 시작하고 나서 미니 나스닥이랑 S&P도 좀 말아 올리기도 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급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 김정현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일본을 보면서 상호관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상호관세, 품목관세 시나리오 3개하고 우리 명원님이 어느 쪽이 기울어졌냐, 그래서 3냐 아니고 2에서 1이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오늘 그 퀄리티가 아까 잘 말씀하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빠져도 되거든요. 어저께 많이 빠졌지만은 저는 어저께 3.몇%에서 한 1% 정도 되는 더 빠질 거라 봤어요. 그럼 한 5%까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조방변 뭐 화장품까지 싸그리 올려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시나리오 2 주가 상승 2,500 중반. 상호관세, 품목관세 25가 아니고 15% 가능성을 열어봤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저의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투자가들 반응한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했어요. 근데 일본이 얘기한 한번 생각하고. 괜찮나 한번 생각하고. 괜찮죠? 질문이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 네. 아니 지금 이거 뭐 항상 성장하는 성장하고. 배우는. 일단 한번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럼요. 성장했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할래. 실수할지 모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질문합니다. 네. 약간 그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 5나라들을 먼저 상대하겠다의 인도, 영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호주.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5개. 네. 근데 거기서 일본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한테 좋을 게 있어요? 일본이 벤치마크가 되잖아요. 우리한테 할 때도. 네. 일본한테 조금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본하고 할 때 지나치게 터프한 게 아니면은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뭔가 보고 우리가 그쵸. 거기서 좀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제가 합산 전문가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거에 그러면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협상할 의지가 있고 쟤네를 기준 삼아서 우리도 뭔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예, 그렇게 보는 면이 오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는 수급 한번 여쭤볼게요. 확실히 몇 천억에서 몇 조 던지던 외국인 수급보다는 훨씬 최근 들어서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오늘 현물에서는 2,800억 던지긴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정도를 샀고 네. 선물에서는 1,500억 정도 샀으니까 이전에 막 몇 천억 몇 조 막 팔던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요? 이제 이런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일만 남았다라고 비중을 두는 게 맞을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채워지겠죠. 네, 채워지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수급 볼륨은 줄긴 줄었는데 네. 누적으로 쌓여있는 돈은 여전히 엄청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외 변수가 안 좋으면 수급은 계속 나갈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도 물론 되게 많이 단기간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 수급이 무조건 들어온다, 뭐 많이 나갔으니까 좀 들어온다의 개념으로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오늘 수급이 나간 것 중에서 2,800억이 코스피에서 나갔는데 네. 거기에서 1,900억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분명 수급에서의 이 절반 이상 이런 건 좀 타당한 수급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필반이 4% 정도 빠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의 이런 외국인을 좀 털고 나가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좀 정세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네. 외국인은 포지션을 쉽게 늘릴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외국인 포지션이 많이 막 대량으로 늘린다. 네. 그런 거는 좀 쫓아가서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저는 그거인 거죠. 과연 그런 힌트를 너무 쉽게 외국인이 줄까? 약간 요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패닉에서 좀 올라와서 막 침 흘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걸 해줄까라는 부분에선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뭐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지수 밴드가 왔을 때 뭐 고를 때나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에서 이 질문은요. 외국인 없이 지금 그래도 2,47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기관이 사줬는데 기관과 개인이 사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예리하다. 좀 치네. 기관이 치면은 가능하긴 하죠. 기관은 약간 우리가 그냥 인식하기로는 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단타성이 짙은 수급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10월달, 11월달부터는 연기금이 그래도 많이 사줬으니까 그나마 좀 탄탄하기는 하죠. 근데 뭐 금투 물량이 보통 많이 들어오니까 가벼운 휘발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최근에는 기관이 좀 수급을 줄였잖아요. 이 물량을. 줄이기는 했죠. 예. 오늘 조금 많이 사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관이 외국인의 수급을 전부 다 받아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받침을 하고 뭐 조금의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구조적인 상승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나라 지수가 뭔가 이렇게 뭐 2,700도 800을 갈 때는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야 그쪽까지 가지 뭐 안 들어오면 그 라인까지는 못 간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사 말씀해 주셨고요. 네. 대장님, 전효민님 땡땡땡, 탈감님께서 참지 말고 일일비하면서 살자 땡땡땡. 네. 사실 뭐 이거 다 재밌자고 하는 거죠. 그죠. 행복하면 되는 거지. 삶이 돈도 행복하면 되지. 행복하자고 말고 맛있는 것도 행복하자고 먹고 이러는 거니까요. 네. 땡땡땡 해주셨고요. 땅미니님 들어오셨고요. 권종근님, 송남일님, RMBM님, 뷰티풀 엔젤님께서 땅땅땅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곧버스도 국장이다 님께서 네. 안상무님 얼굴로 저거를 또 저거 하셨네요. 풀사를. 슈카 코믹스 슈카님?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갔었나? 코믹스가 아니었지? 코믹스요. 코믹스였나요? 슈카 친구들? 어... 갑자기 이 얘기 왜? 아니 알상무님 얼굴. 알상무님. 네, 그래서 네. 그거 아예 안 모르시는군요. 알상무가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알아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뵀어요. 한 번 알겠습니다. 네. 정수원님 들어오셨고요. 민돌아빠님이 이 정도면 굿이다. 괜찮아님께서 국장 칭찬합니다. 이렇게 초코크로아상님께서 나쁠 건 없지 않나요? 네. 수급 기간만 안 팔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돌 아빠님도 미장에 비하면 국장은 오늘 행복이다라고 하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3시 32분 마감 지수는 거의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0.94% 플러스 2,470. 4거래일째 지금 2,400선 중반에 딱 걸쳐 있습니다. 요 정도가 딱 위아래 내려왔다가 여기서 머무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그래 2,470 정도가 맞다. 라는 그런 세팅 값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3일 전에도 월요일에도 이번 주 내내 계속 2,400 중반입니다. 네. 코스닥이 1.81% 플러스 오늘 코스닥이 좀 아웃퍼폼 했고요. 12포인트 올라가지고 711 711.75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코스닥은 진짜
좋았던 게 많았어요. 특히 대형주가 많이 좀 맞아요. 끌어올렸는데 메지온, 디어유, 카페24, SM, 오. 테크윙, VT. 이야, 와, 역시 VT. 대단합니다. 네. VT, 네. VT 한 거요? VT, 네. 서진 시스템, 실리콘2 등등등등, 펄어비스까지 있네. 이야. 예,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한테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본다면, 자, 일단 첫 번째, 나스닥이 3% 빠졌어. 네. 근데 우리나라 장세는 개나 줘라. 올려버려. 강해. 거의 1대1로 비교를 하자면 4%포인트 정도 아웃퍼포밍. 오, 그렇죠. 그러네요. 굉장한 거지. 이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판단을 하는지. 보노님?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까부터 두 번째 그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어려운 질문을. 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자.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게 답이 샥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오늘은 관세 부분이 걱정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장에서 대표적으로 빠진 기업이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군들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에서 이제 타격이 있다고 8K에서 보고서 공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도 8억 불 정도 이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ASML이라는 회사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관세에 대한 타격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멘트들을 해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공포가 여러 기업들로 뻗어 나가면서 그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 증시가 빠졌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빠졌는데 그 장이 끝나갈 때쯤 돼서 일본이랑 어쨌든 얘기가 됐고 뭐 완벽하게 뭐 깔끔하게 딱 진행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관세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어쨌든 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조금 더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관세로 일단 얻어맞을 만큼 많이 맞았으니까 관세가 안 좋아질 때마다 무조건 막 전저점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게 상황이 어쨌든 주고받고 하고 지금 나머지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그 나머지 4개국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또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소매 판매 덕분에 애틀랜타 GDP 나올 수치도 꽤 괜찮게 나왔고 뭐 그게 이제 괴리가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리고 채권 쪽이 조금만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스토리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스토리 하나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왜냐면 우리나라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니케이 보통 이렇게 QQQ 나스닥 3% 빠지면 얘네도 막 3, 4%씩 이상 빠지잖아요. 근데 잘 버틴 걸 보면은 그런 기대감이 오늘은 좀 아시아 증시랑 다른 증시에도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그리고 미국의 미니 지수 자체도 지금 한 1% 정도씩은 오르니까 네. 그 시각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네, 일단 거의 똑같죠. 지금 다 설명하셨으니까 관세에 대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나리오에서 뭔가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 장에서 먼저 반영됐고 미국이 후로 이제 오늘 미니 나스닥에서 반영되고 있고 본장에서 반영되겠죠. 예. 그 우리가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건데 미국보다는 조선하고 방산이라는 그다음 화장품이라는 그 탄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펀더멘털이 뒷받침시니까 우리 미국은 조선 방산 화장품이 별거 없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에서 그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성적으로 월등한 위치였기 때문에 비록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쪽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에 머물렀습니다만 다른 쪽이 워낙 강하니까 1% 가까이 올라가는 추동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구성이 달랐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먼저 선반영을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중간 평가로 체크를 한번 하고 가는 개념으로 네. 자 2,400 중반대 지금 이게 이번 주 내내 월, 화, 수, 목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장세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변수와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이 지수를 생각했을 때 2,470, 2,450 요 정도의 주가는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반영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무엇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수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이거는 김장일 본부장님이 이렇게 딱 시나리오별 자료를 하신 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상법이라든지 뭐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관세일 것 같아요. 관세 쪽에서 얼마나 이 실타래가 풀리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레벨 다운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그거는 이제 뭐 수출 데이터가 꺾인다거나, 결국에 그것도 관세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펀더적으로 뭔가 이제 수출 데이터가 꺾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지정적 리스크가 터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시점 자체가 사실 상당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전저점을 깨려면 뭐 캐리 트레이드가 제대로 터진다거나 뭐 그런 기존에 없던 요인이 터졌을 때는 전저점을 깨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오픈되어 있는 뉴스에다가 이게 상당히 좀 진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직전 저점까지는 깰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의 꼬임도 좀 심할 거고, 좀 털기도 많이 털겠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새벽에 이제 미국장 보셨을 때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면서 좀 쉬었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특정 기준점, 자주 말씀드렸던 기준점을 잘 잡고, 내가 이 상황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싼가, 그런 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수는 언제든지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변수별을 뭐 중요한 거 한 3-4개는 이렇게 김정일 본부장님 시나리오 세운 것처럼 네. 이게 어느 정도 지수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정해놓는 건 좋지만 없는 것까지 막 다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개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그 우리가 지금 아웃퍼폼을 지금 4% 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미국장이 한 선물로 올라가서 오늘 정도 어저께 빠진 거 3% 일부분도 회복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여전히 4월 2일 관세가 이 무지막지하게 하기 전에, 관세하기 전에 미국의 S&P 5는 5,500, 5,600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이 1.2%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한 4% 이상은 그 전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우리들은 한 1% 빠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4월 2일로 원복하는 데서 한국은 한 1% 남았고요. 1.몇%. S&P 500은 한 4% 남았어요. 그럼 3%가 무슨 차이냐?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그 달러 약세로 해서 크레디빌리티 로스된 거, 그거랑 봐요. 미국은 신뢰가 낮아졌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거 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미국의 상대자인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레디빌리티가 더 나빠진 건 아니고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환율하고 미국의 달러 가치에 대한 한 4% 이상 달러가 약세됐는데 지금 열흘 동안 그거가 반영된 것으로 미국이 지금 덜 간다, 우리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라가려면, 우리보다 아웃퍼폼 하려면 그 신뢰를 좀 다시 얻어야 되는데 각국하고 이 협상되는 것이 잘 돼야지 미국도 올라가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좀 더 신뢰를 잃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는 증거는 없지만은 그래서 포지셔닝에 미리 선반영을 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2,500에서 한 1.몇% 부족한 거는 비슷한데,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반영된 거는 같아요. 한 85% 반영됐어요. 한 번 더 올라가고 다음 주에 만약에 15%나 좀 내려가면은 네. 한 2,500 딱 가서 거기서 공방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4월 2일 날 관세 이 무지막지 하기 전에 2,505였는데 네. 그거 넘어가는 상태는 또 이 실에 나오겠죠. 거기서 한번 공방을 좀 벌일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음 주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용도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미국 주식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용도라는 건 깨지기는 엄청 쉬운데 쌓는 건 어렵습니다. 그죠. 맞아요. 이미 벌써 트럼프 혼자만 아니라 트럼프 내각 관련자까지 여기에 합세해서 온 나라를 지금 난사하고 그 적으로 돌리려고 했었던 그런 행보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럼 미국이 조금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좀 더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도 또 그런 높다고 조짐이 봐야죠. 조금 보였죠.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우리는 시간이 바뀌면서 어떤 탄핵 정국이 다른 정국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 가시화되려면 2개월 걸릴지 5개월 걸릴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최악. 경제 성장률도 오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고 1% 이렇게 나왔잖아요. 최악은 반영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더 망가뜨리려고 어떤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있잖아요. 노력이 아닌 그런 건 안 가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여러 나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할 게 많은 거야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강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히런트 이제 어떤 집약적인 어떤 그 정책이 나오면은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만 1년 걸렸다면은 걔네들도 1년 걸리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형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3개월 동안 유예했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을 걔네들이 앞당겨서 마무리를 잘하면 올라가겠지. 근데 3개월까지 가기 전에 어떡하냐 미국이.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국채하고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게 한두 달 전에 어떻게 봤을 지금은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미국의 신용이 안 좋다는 게 네. 저는 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이 3.3%, 지금 맞아.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6일째 네. 빠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본부장의 말씀도 맞는 것 금 같습니다. 레버리지도 있어요? 레버리지. 아실 것 금 같아요. 레버리지 미국장에 있지 않을까? 이 있을 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모르겠는데? 저는 금은 레버리지. 그 현물 중심으로 하는 거를 좋아해서 현물 쪽으로만. 그래요? 네. 왜요? 현물이요? 어. 현물은 가격이 선물이 빠져 잘 안 빠져요. 그래요. 근데 덜 오르잖아.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요번에는 그 김프 붙어서 훨씬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 금 레버리지. 좋다. 금에도 김프가 붙어요? 요번엔 붙었었어요. 온누리 상품권 때문에. 오늘은 상품. 어려워 못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또 오늘 슈퍼챗을 쏴주신 분이 계신데요. 카우보이 K님께서 네. 큐브 우기 화이팅. 큐브? 이게 뭐야? 큐브에 네. 여자아이들 중에서 아. 우기. 최욱 씨 말고. 우기. 머리를 돌려봐도 무슨 말인지 지금 몰랐어요. 매불쇼에서 나오세요. 네, 그거랑 상관이 나가야겠다. 전혀 없는 아하. 방송입니다. 큐브. 큐브. 이제 여자아이들 우기. 멤버. 네, 최욱 아니고 네. 우기 화이팅. 화이팅. 5,000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엔터가 많이 올라가지고 큐브 엔터도 올랐나요? 큐브 올랐어요. 오늘 16% 올랐어요. 네. 와, SM만 파이팅 올리는 할만하네요. 화이팅 할만하네. 네. 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2,800. 예를 들어서 내가 응원하는 뭐 아이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주식을 계속 사. 근데 아이돌도 잘 되고 주식도 올라. 이러면은 완전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그렇죠. 네. 최고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킴님께서 JYP 2,000원 다시 들어가셨나 보네. 네, 성킴님께서. 그리고 원라이트님께서 요거는 두 분께 짧게만. 그래서 감사. 오늘 뭐 장에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사실 조금 정치적이기도 한데 본회의에서 지금 상법 개정안 재표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강화돼서 나중에 재발의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뭐야 이거?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거부권을 써가지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행정부도 들어가고 입법부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강하게 더 지금보다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그냥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서 개인주주의 이익이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파이가 또 줄어들면 개인들한테도 또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계산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우면서도 좀 정치적이기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더 강화돼서 이거 봐봐, 내가 더 성장한다 그랬지. 네. 질문이 어려운 거야. 이걸 채팅창 활성화 내가- 질문 읽어주시네요. 내가 한참 부족한 거야. 이걸 내가 보고 쉽게 재포장해서 네. 그렇게 물어봐야지. 애야? 다시 할까요? 다시 해볼게요. 네. 저기 먼저 물어봤어요. 일단 나한테 개그맨으로서 한계가 왔습니다. 네, 요 정도가 내 한계인가 봐. 어쨌든 상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통과 안 되고 나중에 통과되면 더 강화돼서 오히려 기업들 죽이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제가 딱 맡겼던 건 상법 개정하는 게 기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기업들 입장에선 오너들 입장에선 그렇게 어. 주장을 하죠. 오너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오 팩폭이네. 약간 일단 그 생각도 있고 근데 옷도 마침 파란색이 오너한테도 오너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아 그래 파란색. 되게 좋습니다. 자주 입는 옷인데 근데 그것도 근데 이제 개정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개선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은 또 플러스 요인이긴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막 많이 나눠져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사람마다 해석이 완전 달라질 것 맞아. 같아서 네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하기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 그 오너도 회사마다 그 총수 아니면 총수를 좌지우지하는 같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기본 사고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선택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차피 집권에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차피 더 강해질 텐데 협상을 하는데 좀 양보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꼭 젊다 그걸 떠나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교육받고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저는 눈에 띄는데 그걸 이제 개별 기업마다 말씀드리면 진짜 정치적이니까 그런 기업은 선행적으로 그래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일단 동조라는 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동의하거나 이전하고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눈치도 보는 거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게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만약 진짜 강요하면은. 강제적,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히 나오면은. 근데 대부분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라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거면은 늦게 맞는 게 낫다. 강하게 맞더라도. 누가요? 오너? 아니 그러니까 저기 기업 총수 입장이나 총수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강하게 맞더라도 늦게. 세월이 바뀌면요. 어떤 정권도 초반에 강력히 한 것보다는 시들시들해지거나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세상은 그렇죠. 1년 뒤에 6개월 뒤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서는 80%나 70%는 그 변화의 여지를 후로 미루면서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20, 30%는 젊은 사람도 있고 교육을 달리 받은 사람들은 야 이거를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자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숫자는 아주 많지는 과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게 펼쳐져야 되니까 전례가 없어서 제가 뭐 그것까지 예측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시황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또 뭐야 상승한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 네, 많은 많죠. 거예요. 네. 네 지수 아까 얘기 안 했죠? 네, 네, 지수부터 네. 짚어주세요. 네, 247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증시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조금 의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무리 미니 지수가 말아 올려도 요 정도면은 사실 빠져야 정상인데 야수의 민족답게 1830개가 넘는 거의 40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1.81%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확실히 변동성은 코스닥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잘 즐기실 거면 여기서 노는 게 맞긴 한데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은 막판에 선물이 1,500 정도 들어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막판에 좀 던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투 물량 이렇게 돼서 내일 만약에 수급 빠지면 또 같이 좀 차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물량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금투가 많이 산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 한 5분이면 될 테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프로그램이 계속 던지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수급 이탈에 좀 많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기존은 바스켓으로 자꾸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얘기한 것 같네요. 네. 오케이. 다들 빠질 줄 알았는데 너무 의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 어제 내가 맞추긴 맞췄는데, 그치? 그렇죠. 다들 생각이 같으니까 달리 갔나 봐. 야, 이걸 어떻게 맞춰? 내일도 맞춰봐. 내일은 맞을 수 있어요. 내일은 맞을 내일이요? 수 있어요. 네. 내일 바로 예상해 보시면 내일 저는 이번 주 원래 목금 빠진다고 봤어요. 맞아요. 저는 목금 빠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테마성이 있는 것만 간다.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튜디오 도롱뇽 한 건데 뭐야 이게? 알겠습니다. 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당연하죠. 올랐으니까. 시계장이 네, 올랐으니까.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 가볼까요? 네, 오늘은 조방변 다 좋았고요. 엔터, 화장품, 게임,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좋았습니다. 막판에 뭐 반도체도 조금 더 좋아지긴 했는데 반도체보다는 나머지가 너무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와서 네. 네, 이렇게 했고요. 뭐 이제 다 좋았네요 거의. 다 좋았죠. 그죠? 네, 반도체 빼고 반도체도 사실 잘 지켜줬는데. 반도체도 좋기는 어.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이쪽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이렇게 떴고요. 일단은 한한영해제 쪽으로 엔터 화장품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산조선은 이제 뭐 정책, 우리나라 이제 정책이랑 이제 미국과의 이런 관계 이런 내용들, 그리고 원전이랑 변압기는 같이 가는 거죠. 에너지 오늘 태양광까지 되게 좋았는데 에너지 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인프라 쪽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좋았고요. 뭐 게임은 시프트업 같은 이런 회사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증권가에서 좋은 얘기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일정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게임주 전반으로 일단 분위기 좋게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한영이 좀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 세 개를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 미국과 정책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는 각계전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방. 좀 날카로운 질문이니까 미리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날카로워요. 네. 베이니까 천천히 들어오세요. 예. 예의는 있어요? 예의 엄청 있지. 예의 있게? 예의 있는데 날카로워. 예의는 거의 있어요. 손석희. 아, 그러면 예. 해주시겠습니다. 손석희. 자, 제가 화면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예. 자, 오늘 올라간 코스피 대형주 제가 이제 상승률 순위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하나솔루션부터 현대로템 쭉쭉쭉쭉 와. 있는데요. 요 조방변 들어가 있죠? 네. 자, 솔루션 너는 빠져 있어. 자, 로템 봅니다. 보이세요? 지금 오늘 11만 4,900원. 갔다 온 거는 11만 6,8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장중에.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찍고 왔어. 그래서 얘네들이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장을 한번 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버렸어. 와. 대장이 먼저 뚫었어. 갔어. 어. 81만 6천원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 중공업 36만 6천원, 전고점이 37만 1천원. 와. 그래서 지금 조선하고 방산은 전에 찍었던 고점을 다시 왔어요. 그러면 흐름과 차트와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고점을 뚫고 더 노려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야, 진짜 날카롭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나는 답 못해. 스스로 프라우드하지. 지금. 아, 이거 내가 패널 했으면 답 못해. 아. 큐. 빨리 답해요. 아니 Q가 지금 예의가 있잖아. 아, 그래요? Q는 안 되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예. 좋네요. 예. 네, 뭐 오늘자 한마디에 아이고. 내용을 좀 하고 싶은데 뭐 고죠 고. 지금 고. 오. 고? 네, 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사는 어쨌든 간에 이제 국내에서 정책주로 또 같이 엮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LNG선 12척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해외에서 도크도 늘리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봤을 때 뭐 우호적으로 받을 것 같고, 또 오늘의 이런 태양광 정책을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잘하는 거 다 때려잡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선도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조선 때려잡으면 그게 어디로 많이 올까? 물론 일본한테 간다는 얘기도 많지만 일본이 그 중국의 캐파 다 못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금 해외 도크를 많이 늘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산업적으로는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뭐 연속성을 좀 더 가질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과거에는 MRO로 달렸다면은 지금은 수주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저는 HD 그룹주 쪽이 조금 더 우세할 확률이 높다. 뭐 여기는 최근에 계속 들어왔었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또 혼났어요. 네, 그거 또 이제 탁 맞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혼났어요? 이거 금감원 다시 해와 이렇게. 정정 요구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네. 네. 오. 또 뭘 바꾸라는지. 뭐. 이복현은 아직도 있죠? 있잖아요. 아직. 네, 그만뒀다는 얘기 안 나왔는데.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플러스 알파로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신규 진입도 고?
지금 조방 지금 보여준 사람 보여준 그 종목은 마이너스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면 고점에 잡은 사람도 지금 똔똔이 됐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지. 신규 진입 고? 이건 어렵다. 신규 진입 고. 아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죠. 나는 약간 돌파 매매 좋아하시면 배팅 들어가는 거고 오. 그런 거 번호님은 저요? 네. 저는 하죠. 오. 아니, 왜냐면 손들 잡고 그냥 하면 되죠. 원래 신고가 가는 종목이 더 잘 가요. 왜냐면 다들 손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갑니다. 물린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안 꺾이면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서 대신에 꺾이면 잽싸게 도망가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신고가나 돌파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또 이제 밸류에이션 제가 장인. 다른 나라랑 독일과 이렇게 그렇지. 비교했을 때 애널리스트 출신. 네. 밸류에이션 장인. 네. 예. 지금 요 전고점을 다시 온 조방. 네. 어떻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방산하고 저기 변압기는 고할 것 같고요. 방산 변압기. 네, 순서를 따지면 그다음에 조선은 매우 셀렉티브 할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네. 예. 방산은 이제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개 전에 할 때 하나 시스템 하나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했잖아요. 그게 잡히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현대 로템도 그래서 부담이 없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 독일의 라인 메타 이런 거 비교하는 건데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도 리포트가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시라고 보고 싶은데 현대 로템에 관련되는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리포트 나왔어요. 전투하는 장소가 전장이죠. 전장 종결자. 드론 시대도 살아남을 100년의 강철 무기 전차 해가지고 현대 로템을 찍어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80몇 글자리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데 이 방위 산업체를 대신할 섹터가 확 올라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요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이 실현이 중인데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관세가 25%가 10%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조방들을 다 잡아먹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게 뭐냐? 관세 무관한 것 중에는 조방 변형에서 방산. 그 다음에 변압기는 반도체보다는 변압기. 조선은 다음 주에 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고받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새로운 뉴스 가능성 한 40% 잡아놓고 셀렉티브. 그래서 방산, 변압기, 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는 만약에 어저께 오늘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어저께 내가 왔으면은 50%는 화장품을 샀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화장품. 50%는 어저께까지 있으면 화장품 내 포트에 50% 넣었을 거라. 그게 더 안전빵이다. 이건 많이 올라. 그리고 어저께 나왔지만 그 관세했을 때 임팩트가 적다는 걸 계산식으로 애널리스트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믿고 가. 그래서 실적 때문에 정확히 가면 그 화장품 넘버 원,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셀렉티브 조선인데 조선은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싹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저도 날카로운 거 하나 말해도 네. 아픈데 자꾸 날 그렇게 무디게 저는 어디? 방산. 방산. 저는 이거 뚫은 게 오늘이 그치. 약간 오늘 너무 과했다. 그 이유는 와 좋다. 진짜 매불쇼 출신 좋아. 이재명 후보가 전쟁 양상 바뀌었다. 드론, 무인 무기체계 개발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쪽이 셌었긴 했는데 이 말로 이제 테마까지 합쳐져가지고 쑥한 거예요. 이거 읽어줘. 이재명 K방산 4대 강국으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요거에 3대, 붙여가지고 4대, 이제 또 4대 강국 들어가야 되니까 테마주 돼버렸다. 오늘은 돼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그 물량이 또 한 번 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나는 저만의 시나리오인데 또 저는 항상 반도체가 확 끌어올라가거나 그 글로벌 피어가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게 그 근본적으로 확 무너지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PER이 25배 근처 가거나. 근데 이제 막 20배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채팅창에. 사실은 이게 제가 좌민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좌민준도 아니지만 저 오른손잡이에요. 좌민준도 아니지만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sek터들의 종목이 계속 왔다 갔다 해. 올라.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봐봐요. 뭐 얘기했었지? 이재명 그 후보가
퓨리오사 갔다 오니까 4x4 뭐 퓨리오사 관련주 오늘까지도 상한가. 오늘까지도. 맞아요. 상지 오늘까지도 상한가야. 그리고 오늘 방산 얘기하니까 가. 그래서 네. 제 질문은 네. 앞으로 안 건든 데 어디예요? 지금 이제 가야 될 때. 내일 웹툰 도서관 간대요. 이미 올랐어. 올랐잖아. 올랐지. 그러니까 다음 주 어디가? 모르지. 그 궁금하다. 알려줘. 형 알잖아. 파란 옷. 그거 파파레치요? 저기 정부관계처에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낼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걸리면 큰일 나지 그 사람. 근데 일정은 원래 이렇게 공시하잖아요. 공시하잖아. 공시하는 거 있나? 있지 않아요? 원래 연예인들도 어디 갈지 다 오픈해요? 알려줘요. 이거 다 오픈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스케줄에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지나가고 미리 나서. 다음 주에 있는 거 미리 올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자들은 알죠. 그래? 그럼 기자가 친하든지. 예. 친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제가 그런 나쁜 짓 안 하는 거. 거기 있는 사람한테 정보원이 있다면 아는 네.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거 알다. 아니 그냥 아시냐고요. 모르죠. 근데 왜 자꾸 뭐 아유 얘를 찾아주세요. 모르죠. 예. 제가 알면 사실 제가 알면 알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흘렸을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직 안 건드렸는데 갈 거. 어떤 후보든 꼭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가방 컴퍼니 가가지고 아기 옷 좀 더 예쁘게 만들어라. 그래야 애를 낳지 않겠냐. 저출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줄기의 아이고. 정책들 있잖아요. 기업들. AI 갖고 지금 방산 갖고 그 다음에 저기 K 컨텐츠 갖고 그런 거 있잖아. 갈 거. 그럼 조선 가겠네요, 조선. 조선도 가겠네. 조선도 가야죠. 조선가요? 다 가. 그럼 다 가. 왜냐면 어쨌든 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정책 입안에 있었던 거는 다 한 번씩 갈 거야. 앞으로 며칠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50일인가 40며칠 남았으니까 다 간다고.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장은 6월 3일까지 6월 3일 맞나? 금요일인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6월 2일 날 팔 생각하고 그때까지 고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 좋잖아. 삼양식품. 그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삼양 아직 안 갔잖아. 근데 사람들 생각해? 삼양 간다고? 못하지. 그러니까 삼양 가가지고 불닭 딱 먹으면서, 야, 이게 매운맛이라고. K 매운맛. 수출해가지고 맞다. K식품. 이런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야. 예전에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저기 위에서 저기 그 뭐지? 그 저기 총수 데리고 네. 어딘가 가갖고 지방 가서 부산인가 해서 떡볶이 먹고 그러지 또 않았어요? 정치로 또 마시네. 또 그거 정치. 아니 뭐가 나오면은 전례가 있으면은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 떡볶이 관련주 안 갔잖아. 어? 그때 떡볶이 가는 줄 뭐가 있어? 없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삼양은 괜찮지. 아니 좀더 한강님이 상업적인. 그만 좀 가래요. 네. 가래. 근데 그만하.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만하래. 자꾸 무당 그만하래. 데려오라고 하는 소리로 댓글 달리는 거예요. 그만. 자, 넘어갈게요. 네. 왜냐면은 나는 장세가 큰 틀에선 이해가 안 돼. 밀물인지 썰물인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낚싯대를 일단 던졌으면 어쨌든 건져 올릴 고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 갈까? 이런 게 움직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딜 갈까? 그걸 알면 좋은데. K 컨텐츠 기업 갈까? 뭐 엔터사 막 이런 데를 방문할까? JYP 갈까? 삼양 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니까 두 분이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었던 거지. 근데 뭐 조선, 뭐 채팅창에 삼양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명태기운 같다는 명태기운 같다는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이랑 성 말고 똑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뭔가 없죠. 섞였으면.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하락 섹터 볼까요? 뭐가 있나? 많지 않지? 하락 섹터. 네, 하락 별로 섹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 응. 정치주에서 일부 떨어지고요. 히토류. 히토리 빠졌네. 근데 소부장도 막판에 많이 올렸고 별로 안 빠져있고 그냥 이제 그냥 하도 빠진 거야. 넣을 게 없어서 넣었고요. 금융 조금 빠지고 금융도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초반에 우리가 오프닝 벨 할 때는 1, 2%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있었지. 후반에 반등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줄었어요. 낙폭이 많이 줄었어요. 아니 그래서. 팍 시스템도 마이너스 0.05고 PSK 홀딩스 올랐어 또 막판에. 그 빠진 게 아니야. 막판에 TSMC 그것 때문에 TSMC 실적 잘 나왔거든요. TSMC 실적 나온 거. 영업이익이 잘 나와. 이거는 내린 건 아니지만 아까 빠진 게. 채팅창에서도 물어봐가지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왜 이렇게 잘 갔어요? 올랐지. 아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 얘기했어요. 그럼 아주 짧게만. 왜 올랐죠? 그 저기 하이닉스한테 야 우리 너네 말 안 들으면 우리 종업원들 거기 가 있잖아. 애프터 서비스 다 들어와. 그 종업원들 다 저기 철퇴시켰어요. 철수시켰어. 그리고 가격은 이 팔 때 28% 올린다.
안 판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막판에 끝판 벼랑 끝 전술로 아주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한테 화를 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가 너무 많이 빠졌네. 근데 사실은요 한미반도체가 며칠 전에요 걔네들이 청사진 보냈거든요. 자기네 올해 그 매출이 있는데 매출 계획이 참 희한한 게 나도 그 아직도 희한한데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것보다 30%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그 회사가 그렇게 한 비전을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아도 PER이 16배 떨어졌고 믿으면 11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싸다고 보일 수 있는 시점에 결전, 항전의 의지를 보이니까 이거 바닥에서 오른다 싶어.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제가 갑과 을이라고 보면 을의 반란이었다. 똑똑하다. 여기 130. 기사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넘어가고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는요. 네, 시프트업이 니케, 중국 흥행 기대감, 뭐 또 리포트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미반도체 여기 있었죠. 예, 근데 삼성전자 관계 회복 될까요? 11년, 12년도에 소송하고 나서 없었는데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영업 컨센서스 상위 전망 있었고요. 이제 동원산업이 동원 F&B 요거 자회사 편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복 상장에 대해서 밸류가 좀 저평가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해소가 된다라는 평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 그 돈을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팔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F&B가 한 10% 정도 할인돼서 팔아야 될 거예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미래산업이 93.95% 감자 결정. 감자는 거의 지옥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류 로봇 공동 개발 업무 체결을 대한통운과 했다라는 거. 네. 인텔리안테크 아이온큐와 양자 네트워크 기술 개발 추진.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양자가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 분들도 진짜 많이 하는 산업군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요거 위성 쪽이랑 엮였고 오늘 또 나사 관련해서 루미드라는 종목도 좀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양자가 움직이면 위성 같이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텔리안테크 막 날아가고 하면. 그래서 약간 요런 생각들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초중도체. 신성 데이터. 그럼 저항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미 없어진 것 같아요. 저항이 없어서 없어졌어요? 날라갔구나. 이름이 비슷하잖아. 인텔리안테크, 신성델타테크.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코멘트 없죠? 네. 네. 뉴스? 이 제목이 잘못됐네. 네, 웹툰. 이거 잠깐만요. 웹툰? 좀 시간 드려요. 한 30초만 주세요.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 네. 점심 뭐 드셨는지? 점심이요? 예. 오늘 누구랑 라면 먹었어요. 라면? 일본 라멘. 라멘. 라멘이네. 라멘. 거의 한 7년 만에 일본 라면 먹은 거예요. 7년, 5년 만에. 맛있더라고요. 가끔 먹어도 괜찮아. 라면 얼마인지 아세요? 알죠. 얼마요? 12,000원. 13,000원. 그러니까 어이씨. 냉면 얼마인지 아세요? 냉면은 원래 16,000원. 그러니까 냉면은 그래서 가끔 먹어서 네. 알았는데 시세를 라면은 거의 4, 5년 만에 먹었잖아요. 아. 둘이 먹었는데 15,000원이었다. 3만 원 나왔어. 부실하게 드시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그걸 먹겠다 그래요. 이거 드시면 어때요? 어떤 거? 한우 900g. 아침에 먹었어. 기분 좋았어. 뚜플 한우를 900g을 저희가 98,000원 파격가에 드립니다. 와. 꽃등심 300g, 네. 특수부위 600g, 혹은 부채살 300g, 특수부위 600g. 오늘 점심을 안 주나 보네. 안 주시나 보다. 그래서 꽃등심이나 부채살 300g 고르실 수 있고요. 특수부위 같이 넣어드립니다. 삼각살, 설긴머리, 앞치마살 이렇게 해가지고 900g을 드리고요. 네. 요 뚜뿔 한우가 98,000원. 와.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진짜 괜찮은데요? 진짜 좋다. 네. 가격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어. 이게 뭐야? 마블링. 마블링이 살아있어요. 마블링이 살아있는 진짜 한우, 진짜 한우 네. 2 플러스 등급이고요. 특수부위 포함으로 다양하게 즐기는 한우의 풍미. 네. 한우 오마카세 가봤자 그거 30만 원씩 해가지고 비싸서 먹었어. 진짜 맞아요. 그 앞에서 구워주면서 무슨 뭐 두릅이랑 무슨 뭐 고사리 이런 거 주면서 영양에서 자란 무슨 뭐 할머니가 키운 고사리입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조약돌로 플레이팅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먹어보면 우리 할머니 고사리가 훨씬 맛있어. 근데 예. 그것도 맛있긴 해. 근데 비싸서 문제지.
잘 많이 먹나 봐요. 맛있잖아요. 아 그래요. 누가 해주면 다 맛있죠. 고맙습니다. 네. 마블링이 살아있는 진짜 한우 2 플러스 등급 저희가 98,000원에 드리고요. 3% 메일로 요거 앵콜 좀 해달라 그런 너무 요청이 맛있다. 많아서 다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 허브 솔트 집에 없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가 어쨌든 우리도 팔았는데 맛있다고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프리미엄 허브 솔트 스틱을 2개를 증정 이벤트를 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죠. 가져가세요. 네, 좋다. 그래서 요거를 드리고요. 소고기는 샀어. 일단 너무 맛있어 보여서 네. 샀어. 근데 보니까 집에 전자레인지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아이, 그 맛이 전자레인지에 떨어지지. 이거를 해먹을 순 없잖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기펠 4세대 와이드 무연 그릴도 139,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용 가방이랑 클린 필터 5개 드리는데요. 요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PD님이 영상을 틀어 주실 겁니다. 네. 양쪽에 에어컨이 달려 있어요. 나오네요, 지금. 에어 컨트롤 쫙. 쫙 빨아들이네. 연기를 쫙.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팍! 연기 없잖아. 냄새 없잖아. 오, 그래. 기름 안 튀잖아. 오. 너무 좋잖아. 혼자 냄새 사라지는 거야. 예. 실내에서 즐기는 바비큐 1차, 2차 모두 다 완판이고요. 앵콜 요청 많아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 가방이랑 필터까지 드려서 139,000원에 요 한우와 기펠 그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빨리빨리 누르셔서 오늘 1% 2% 올랐으면 뭐합니까? 빨리빨리 수익 실현해가지고 한우 맞아, 사먹고 맛있는 거 먹고.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들고 몸보신하는 있어봤자 거죠. 뭐, 어이구 이렇게. 이거 아래 있었구나. 네, 오. 꽤 큽니다. 네. 예, 그래서 한 4인분까지는 충분히. 3, 4인분. 이것도 1, 2차 다 완판됐대요. 예,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창한 본부장님 뉴스로 네. 가보겠습니다. 이거 웹툰 도서관은 얘기를 해서 그냥 헤드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윤수연 씨가 가서 천태만상 부르고 왔잖아요. 아. 근데 요번에는 또 이제 래퍼분들이 갔다고, 예. 호미들. 호미들. 아, 네,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기사 보니까 기사 댓글에 뭐 이제 되게 유명한 아이돌 있잖아요. 뭐 아이브라든지 뭐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애들 가야 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뭐 그게 무슨 상관 있나요? 그래서 일단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그러네. 약간 가래로 맞기 싫어서 호미로 막은 거 아니에요? 아, 빨리 사과해요. 아니, 예의만 있으면 뭐하냐고. 나 좋다. 호미들. 네, 네, 가수 아무튼 8년 만에 중국. 8년 만에. 네,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엔터주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특히 큐브 엔터가 많이 올라간 게 네. 우기 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관세 면제. 아침에 나. 요거 이제 채팅창에 오전부터 불났는데 OCI랑 OCI 홀딩스랑은 다른 회사죠.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홀딩스를 사야 돼요. OCI 사시면 안 되고. 예, 그거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하나 예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다 다뤘었지. 이거. 어쨌든 관세 면제고 이거 태양광 중국이 잘하니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태양광 관세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관세 면제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예. 오시아 홀딩스는 다이렉트 베네피시리에. 그럼 이건 오늘 하루 만에 이슈로 끝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중국이 시작했으니까. 이전에 2017년, 18년도 때 치킨 게임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폴리실리콘의 거의 70%를 죽여놨어요. 그래서 완전 중국이 거의 독점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완전 되면은 중국 거를 안 사용하겠죠. 그럼 그 물량을 어디서 치우겠어요? 이런 OCI 같은 회사한테서 받는 거죠. 근데 이전에도 치킨 게임 할 때도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 경쟁력이 탑5 안에 들어가던 회사여서 네. 요거는 좀 플러스 알파 요 효과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태양광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그게 핵심인 그럴 거죠. 수 있지. 예, 그게 핵심. 일단 기업 차원으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도 엄청 터졌어요. 네. 네. 거래량도.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없어요. 네. 오늘의 한마디 가겠습니다. 벌써 4시 17분이요. 빠르네. 와. 야수의 시장? 심장이 아니고? 미음 빠졌어. 심장이에요? 아, 심장이에요. 아, 야수의 심장. 미음 빠졌어. 근데 귀여운 수달이 또 나와 있어. 수달이 나왔어. 이거 해줘요. 먹고 더블로 가. 어떻게 사고 파토인데 어떡 할까요? 먹고 다시 가.
물고 더블로 가. 물고 더블로. 물고? 물고. 묶어 더블로 간데 네. 사진이 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물로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물고 뜯고 야수 시장으로 들어가는 신고가 종목군들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주가 상승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아씨 이 가격에서도 막 오른다고 혹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제 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는 데 더 가고 이제 확실히 물고 뜯고 하는 쪽으로 더 가니까 아까 우리 한우 갈비 뜯듯이 그 주식도 뜯어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타짜 생각나서. 묻고보다는 물리고 더블로 가가 물리고. 적절할 것 같네. 네. 네, 물리는 애들이 많아. 더블로만 간다면. 그렇지. 물리더라도 더블로 가면 좋지. 물렸을 때 뭐 물 계속 타면 되니까 그럼 더블로 가는 거죠. 야수의 심장 그림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거 GPT 요즘 한글 되나 봐요? 원래 안 됐었는데. 아 요거를 사진에다 그 한글을 붙여넣고 오. 만들어달라면 해주는데 인식을 좀 덜 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게 아주 한계구나. 원래 그것도 잘 안 됐었는데. 안 됐었는데, 업그레이드 네, 됐나 업그레이드가 보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그림 하나 오랜만에 하셨어요. 그림 좋습니다. 와. 김장현 본부장님 문학적이잖아요. 네. 교양의 남자, 어이? 이게 뭐야? 교양의 남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그림, 요게 그림이 전체가 아니죠? 이게 아니, 건드리지 마세요. 피디님이 좀. 아니 뭐 의미는 드렸네요. 그러니까 예. 좀 편히 좀 쉬고 싶죠? 이거 봄 날씨 되고 좋죠. 봄 되니까 쉬고 싶어요. 벤치 같은데 벤치가 아니고 의자 같은데 이렇게 네. 앉아갖고 오수도 즐기고 하고 싶은데 이게 잘린 거예요? 이게 다네. F5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오수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경계감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어디선가 번개가 치고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조심하되 그래도 조금 유유자적한 날이 4월, 5월 달에는 좀 펼쳐지기를. 그럴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한 반반이니까. 예, 그래서 유유자적하는 키가 큰 거 보니까 명앵커 같기도 하고 보노님 색깔 비슷하니까 보노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댓글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왜요? 물리고 잠이 오. 아, 그런 얘기도 있고 미완성 그림이다. 뭐 이런. 이한선 그 원래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없었어요. 근데 저렇게 잘리게 가져오세요? 생각 봅시다. 볼까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저거를 마우스로 줄이셔야죠. 나 그런 거 귀찮아 안 해. 아, 귀찮아서. 예. 얼마나 전더라고. 아, 예. 하여튼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예. 쉬는 4월, 5월이 되고 싶다. 아. 너무 더우면 밖에 못 나가. 아. 근데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화재 나면 산불 조심하고 네. 천둥 번개만 조심하면 그것만 막으면은 좀 편안히 쉬지 않을까. 장을 좀 관조하고 조직해 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담아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장 보고 많이 놀라셨던 분들은 네. 그래도 오늘 마감 지수를 보면 무슨 일이야 하셨을 텐데 맞아. 이유를 저희가 찾아서 어떻게 끼워 맞추긴 했습니다. 예,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네, 뭐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 한 일도 뭐 내려갔고 네. 등등등등 해가지고 조금 올라간 그런 시장. 거기다 하나 더 갖다 붙이자면 이런 조기 대선의 영향,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있죠. 맞아요. 조기 대선의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파지티브하죠. 로컬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은 이렇게 됐고요. 네. 김정일 본부장님의 인사이트 딱 네. 2분 정도 하실 수 있어요.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사실은 원래 시간이 나오면은 그 반도체 그 뭐 본드, 하이브리드 본드, TC 본드 했는데 그 여유가 있을 때 해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오늘은 요거 하나로 하겠습니다. 됐네요. 네. 어쨌든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당장에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편을 많이 만들겠죠.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 그게 완성이 되든 아니면 한계를 느끼든 결정이 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격화되지는 않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트럼프는 요 우선 협상국 대상으로 할 것이고 시진핑은 이제 다 끝났죠. 캄보디아까지 아마 내일이면 캄보디아까지 끝나는 것 같아요. 자기 편 만들고 할 것이고 한 대까지 해보고 다음 주에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오퍼하고 그렇죠? 우리가 오퍼 그지 투자하고 하고 그러면은 예, 제안하고. 제안하고 예. 그다음에 관세 내려주고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네. 혼자 생각인데 다른 사람도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중국 제재하는 거 니네도 해라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우리 중국 제재할 거 뭐 있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그런 거 관세 매기고 니네가 파는 거 중국에 팔지 말아라.
마치 엔비디아 그 H20 못 파는 것처럼 우리 키 프로덕트 중국이 원하는 거 그거를 일부 종목이라도 해라. 그렇게 해서 중국 힘들게 해라. 협상 테이블 나오게. 라고 일본하고 한국한테 그런 거 부탁하는 게 아니고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그 저기 협상의 어떤 그 하나의 드라마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네거티브 할 수가 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아까 번개쳤잖아요. 네, 그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끝.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박대전 갈까요? 네, 갑시다. 피 튀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명박 대전. 대전. 빵빵빵빵. 자, 오늘 목요일까지의 수익률 네. 한번 보여 주시죠. 됐어? 이야. 와우. 명행은 한화 시스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주간 합산 수익률 1.78%. 저는 파마 리서치 VT로 4.98% 상승입니다. 아, 또 이기네, 또 이기네. 네, 오늘은 편출밖에 못하는데 네. 그러네. 저는 포트에 스튜디오 드래곤만 가지고 있고 민트는 파마 리서치랑 VT 이렇게 네. 두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일단 빼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의견도 먼저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오늘 물고 더블로 가 했으니까. 그럼 물고 더블로 가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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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 예. 파마 리서치하고 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둘 다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요. VT. 화장품.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네. 아, 우리는 또 경쟁자이자 또 동료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지. 오늘 오른 건요. 네. 이재명이 조선하고 저거를 끌어줘서 오른 거야. 분위기가. 예, 오를 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일본 오르니까 덩달아 그냥 같이 이렇게 아주 올라간 거야. 내일은 떨어져. 내를 따라 있어. 내일 떨어지고 내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쫙 올라간다니까 내일. 내일 봐봐라. 그럼 저는 가져갈게요. 그냥 가져가야겠다. 그래요? 네. 카피바라님께서 네. 민준이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직장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난 이런 장에서 안 한다니까. 이거 어거지라는 몰라. 거죠, 어거지로. 근데 내일 스튜디오들은 올라갈 거야. 네? 스튜디오들이 올라갈 거라고. 분명 올라가. 그래요? 네, 올라갈 이유는 거야. 뭐예요? 이 넷플릭스 발표하니까 오늘 밤에 내일 아침이니까 발표하니까 올라갈 겁니다.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고 저쪽이 더 올라가느냐 그거 이슈지. 여기 올라갈 거야. 그러면 절대값. 스튜디오 드래곤 내일 못 가면은 본부장님 환불해 주세요. 내가 라면 사줄게요. 13,000원짜리. 위로의 라면. 고맙습니다. 어때요, 보노님? 제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애초에 내일이 승부수였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죠. 어쩔 수 없죠. 예, 만약에 두 종목을 갖고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까면 안 되죠. 왜냐면 어쨌든 내일 결과를 안 볼 거면은 애초에 샀으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 나는 단타랑 진짜 안 맞나 봐. 역시 나는 장기 투자. 워렌 버핏. 뭔 소리야. 맞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네. 가져가요? 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네. 저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져갑니다. 원래는 오늘 빠지고 내일 또 빠지고 이게 제 시나리오였는데 네. 오늘 억지로 버텼으니까 내일은 진짜 하락. 오늘 가짜 상승, 내일 진짜 하락. 그래서 내일은 빠지면서 넷플릭스발, 스튜디오 드래곤, SM 뭐 이런 CJ ENM 이런 애들 딱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네. 전략이야. 네, 자 그러면은 야 이번 주도 지면 이거 좀 심각한데. 아니 민준 이겨라. 아 저스틴 오리지널님께서 네. 요거 두 분이서 답변 짧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넷플릭스 주가 디커플링 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커플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요? 아닌데 나는 커플링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에 넷플릭스는 계속 올라갔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지, 구조가 다르지. 드라마가 잘 됐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돈을 버나요? 못 벌잖아요. 넷플릭스 시리즈 해봐야 10에서 15% 버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인건비 나가고 뭐 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는 구독자 계속 늘어나면서
먹고 있고 광고에 대한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작 납품하는 회사랑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랑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긴 했고요. 다만 넷플릭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항상 그 다음 날엔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한 디커플링이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넷플릭스가 막 100% 올라가도 컨텐츠는 하나도 안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거는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연결고리 있으면 그냥 막 수급 붙어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는 디커플링이라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넷플릭스가 급등을 하면은 컨텐츠가 분명 움직일 거긴 할 겁니다. 네. 상관 있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훈 원장님. 과거보다는 커플링이 디커플링이 된 게 맞아요. 긴 기간을 봤을 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단타잖아요. 단타잖아요. 며칠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 효과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제 그제부터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도 안 일어나는 게 좀 이상하다. 우리 이게 걔네가 6% 올라가면 2%건 1%건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는 그런 짧은 기간에 커플링, 주가적인 커플링은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네. 이쪽 컨텐츠 쪽에서는 시총 제한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딱 두 없어. 개밖에 없잖아요. 1조 되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다른 거 살 수도 없지. 근데 리노를 찾아서님이 넷플 내일 누가 좋대?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내일 실적이 무조건 잘 나오냐는 실적 잘 나가요, 네. 무조건? 네. 실적 잘 나오고 뭐 제일 잘 나와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내려가지. 신규 가입자 수. 아 많아졌어요? 좋아요. 또 증가했어요? 모르잖아. 모르지. 다음으로? 네. 예의를 지켜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모르잖아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또 고생 많으셨고요. 걱정이 많았던 만큼 또 불안하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올라줘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변수를 줄여서 다시 한번 2,500, 2,600 좀 회복하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낫기는 하니까요. 네. 물론 당연히 아직은 성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금요일장 오전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